끝났으니 당장 내려가라. 형이 광수대 강진태야 이놈의 새끼나. 특급 브로맨스로 극장가 장악한 철령과 진태가 5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추석 시즌에 딱 맞는 선물 세트 같은 풍성한 매력을 품은 이속편. 액션, 코미디, 스토리, 인물들 사이 관계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탄탄해졌는데요. 벌써부터 제작진의 머릿속에 3편이 기획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공조 시리즈에 관한 썰 탈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관객이 좋아하는 요소 적절한 비율로 완벽히 섞어낸 공조. 덕분에 78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한국 영화 흥행의 신이 이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 공조 시리즈는 해운대, 덴싱킨, 히말라야, 국제시장까지 손만 대면 높은 관객수를 불러 모았던 윤재균 감독이 설립한 제작사 JK 필름에서 탄생한 영화죠. 여러 작품들 속 남한 형사와 북한 형사의 고정된 이미지를 뒤틀고 싶었다는 윤재균 감독. 세련되고 깔끔한 북한 형사와 친근하고 능청스러운 남한 형사. 이런 새로운 캐릭터들이 빚어낼 시너지가 색다른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 거라 예측했다는데요. 캐릭터에 딱 맞는 현빈, 유해진의 캐스팅이 확정된 후 모두가 박수치고 만세를 부를 정도로 만족했다는 사실. 배우들 역시 시나리오가 재미있어서 선뜻 출연을 결정했고 북한 엘리트 특수요원을 연기해야 했던 현빈의 경우는 북한의 주체격술과 러시아 시스테마 무술에 기초부터 다지는 등 무려 10개월 동안 액션을 준비했다고 하죠. 현빈과 유해진의 캐스팅만큼 완벽했던 찰떡 캐스팅이 있었다면 아 잘생겼지. 공조로 충무로 기덕회에 한 획을 그은 민영, 유나를 빼놓을 수 없죠. 공조의 연출을 맡았던 김성원 감독은 큰 배역도 아닌데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와서 놀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감독은 유나에게 대본을 많이 보지 말고 씬의 흐름을 알 것, 주변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집 안과 밖에서 어떻게 다른지 알아올 것이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사로 캐릭터를 이해하기보단 그 환경에 직접적으로 녹아들어 민영 그 자체가 된 유나의 연기, 충무로 관계자들 모두를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죠. 공조 개봉 당시 막판에 갑자기 증발한 민영의 분량에 아쉬워하는 관객이 많았는데 알고 보면 유나처럼 인지도 높은 배우가 민영을 맡을지 모르고 그의 분량을 애초부터 크게 잡지 않았다는 제작자의 고백. 김성원 감독은 원래 연하를 데리러 엄마 소연이 나갔을 때 납치당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편집됐다. 이때 민영까지 함께 있는 건 자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밝히며 민영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처제까지 함께 뒷바라지해주는 진태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였다고 밝혔죠. 심지어 민영이 메인인 장면이 편집되며 그의 분량이 한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진태의 가족, 특히 민영이 임무를 마치고 북으로 복귀하는 철령을 배웅하는 이 장면. 공조2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는 민영이 분장 학원을 다녔다는 TMI가 등장하는데 알고 보면 이때부터 분장 배웠던 거 아닌가요? 이 엔딩은 추후 영화사에서 공식 클립으로 공개해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삭제 장면은 현빈, 철령에게도 있었습니다. 차기성에게 아내를 잃은 철령. 복수심에 불탄 그가 스스로 월남하고자 브로커를 찾아가는 설정이 있었는데 편집됐다고 하죠. 어쩌면 월남하려다가 들켜서 이렇게 붙잡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공조2에선 진태의 장면을 많이 덜어냈다는데요. 전편에 비해 몸살이지 않는 액션을 다수 선보인 이 캐릭터. 차 지붕 위에 매달려 서울 한복판을 질주하는 등 확연히 레벨업된 액션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개봉 전 현빈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의 액션씬을 많이 덜어낸 게 이 정도라고 하죠. 유해진 배우가 액션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그 열정이 덜 보였다며 대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편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보다 여유롭고 능청스러운 철령의 색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다는 점, 민영의 분량이 대폭 상승했고 입체적인 활약이 돋보인다는 점, 현빈과 17년 만에 재회한 다니엘 헤니가 관객 개안 책임진다는 점, 전보다 공조의 분량이 늘어 남북미 형사들의 완벽한 팀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합이 착착착 맞는 그 과정에서 전해지는 짜릿한 쾌감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이 매력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는 것, 형사들 머리 위에서 노는 진성규표 빌런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의 스타일이 예사롭지 않은데 최신 트렌드 완벽 반영한 2000년대 스타일 찰랑찰랑 매직 초코송이 헤어는 진성규가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포마드 스타일의 백발, 메이크업까지 한 화려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장명준의 초기 컨셉이었으나 예스러움이 묻어있었으면 좋겠다는 진성규의 의견이 반영돼 지금의 캐릭터가 탄생했죠. 윗머리도 후보에 있었으나 이미 유명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탈락.
대신 그와 반대되는 긴 머리로 남다른 빌런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명동, 이태원 등 서울 곳곳을 배경으로 압도적인 액션을 선보였던 공조, 인터내셔널한 부제가 붙은 만큼 이번엔 판을 넓혀 글로벌한 배경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강렬한 총기 액션, 찬란한 카츠일씬까지 더한 오프닝은 제작진이 직접 꼽은 명장면입니다. 이석훈 감독은 관객의 시선을 처음부터 붙잡기 위해 오프닝 액션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털어놨죠. 누가 봐도 뉴욕 한복판이지만 국내에 제작된 리얼 세트였다는 것, 이 장면을 위해 투입된 시간만 무려 6개월이라고 합니다. 전작의 대성공이 속편 제작 확정에 못을 박아줬겠지만 알고 보면 공조의 무대 인사 때부터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 속편에 와리프 썰이 오갔다는 사실. 당시 현빈은 제작진에게 만약 속편이 나온다면 철령이 진태처럼 코믹해지고 진태가 철령처럼 강렬한 액션을 하는 식으로 크로스되어도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전했다고 하죠. 그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재밌어졌어. 공조2 무대 인사단을 지금이 딱 공조3에 대해 이야기할 시점 아닌가요? 인터뷰에서 받은 속편에 대한 질문에 현빈은 만약 3편이 제작된다면 민현과의 관계가 보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속편이 전편과 다른 캐릭터들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캐릭터들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또한 무궁무진해 재미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죠. 형보다 나은 아우, 전편의 아우라의 기대는 실망스러운 속편이 아닌 전편보다 모든 것을 배로 확장시켜 관객을 만족시킬 공조2 인터내셔널. 진태와 철령의 활약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